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환율창을 확인하셨나요? 만약 거기 적힌 숫자가 1,500원이라는 숫자를 찍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숫자 몇 개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집어든 수입 맥주 한 캔, 퇴근길에 주문한 치킨 한 마리, 그리고 지난달 큰맘 먹고 지른 해외 주식의 평가 금액까지 이 모든 것이 단 하룻밤 사이에 강제 조정된다는 뜻이거든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환율이 2,000원을 향해 치솟으며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던 기억,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1,600원을 돌파하며 유학생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그 현장을 기억하시나요? 환율 1,500원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적색 경보가 켜졌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경우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기름값은 왜 2,500원을 향해 달려가는지, 그리고 이 아비 규환 속에서도 누군가는 어떻게 환차익으로 자산을 2배 이상 불리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전부 공개할 거예요. 1시간 뒤 이 영상을 다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자산 방어력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1,500원 시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15년 동안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돕는 전략가, 대본 마스터입니다. 사실 환율이라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시죠? 달러 인덱스, 엔저 현상, 금리 역전,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용어들 뿐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채널 역사상 가장 긴 호흡으로, 하지만 그 어떤 영상보다 쉽게 환율 1,500원 시대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환율이 내 생활비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 지점. 둘째, 환율 상승기에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자산과 반드시 사야 할 자산. 셋째, 거대 자본가들이 환율 급등기에 돈을 버는 은밀한 공식, 복잡한 경제학 교과서 얘기는 치울게요. 오직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생존 전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환율에 대한 공부는 끝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1,500원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온 놈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요. 여러분, 환율이 올랐다는 건 달러라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1,100원만 주면 1달러라는 사탕 하나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00원을 줘야 그 사탕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왜 비싸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달러 사탕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에이, 우리나라 돈보다는 그래도 미국 돈이 제일 안전하지 하면서 너도 나도 달러를 사 모으죠. 수요가 몰리니 가격은 당연히 뜁니다.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게 바로 금리예요. 미국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5%나 주는데 한국 은행은 3.5%밖에 안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한국에 있던 돈들이 짐을 싸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한국 돈을 팔고 미국 돈을 사서 떠나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금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고환율의 민낯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 자, 여기서 큰 착각이 시작됩니다. 70, 80년대라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2026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원자재, 즉 석유, 철광석, 정밀 부품, 이거 다 어디서 사오나요? 맞습니다. 대부분 수입해와요. 환율이 1,100원일 때 1달러짜리 부품을 사오면 1,100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1,500원을 내야 합니다. 원가가 무려 36%나 오른 거예요. 물건을 팔아서 버는 돈보다 물건 만들려고 재료 사오는 비용이 더 빨리 늘어납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고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수출 강국이니까 괜찮아 라는 말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위험한 생각입니다.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1,000짜리 최신형 스마트폰을 산다고 칩시다. 환율 1,100원일 때는 110만 원이면 충분했지만 1,500원이 되면 1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세랑 유통마진까지 붙으면 국내 출시가는 순식간에 108센트 200만 원을 돌파하죠. 단순히 스마트폰뿐일까요? 여러분이 즐겨 먹는 스타벅스 원두, 나이키 운동화, 하다못해 밀가루까지 전부 이 공식이 적용됩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된다는 건 가만히 앉아있는 여러분의 월급이 달러 기준으로 약 30% 정도 삭제되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가끔 시청자분들이 아니, 나라에서 환율 좀 안 잡고 뭐 해요? 라고 물으세요. 정부도 노력을 하죠. 창고에 쌓아둔 달러를 시장에 풀어서 달러 가격을 억지로 낮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데 손바닥으로 막는 것과 비슷해요. 미국의 금리 정책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한국 정부 혼자서 막기엔 역부족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을 구멍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환율 1,500원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내 지갑에 어떤 기초적인 타격을 주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 말씀드릴 장바구니 물가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배달시킨 치킨 가격이 내일 3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이유, 그리고 기름값이 리터당 2,500원을 넘보는 원리 궁금하시죠? 계속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파괴할 고환율의 실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히 아이폰 안 사면 그만이지 수준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숨 쉬고 먹고 이동하는 모든 순간에 세금처럼 따라 붙거든요. 우리가 먹는 밥상부터 볼까요? 난 국산 쌀만 먹어 라고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그 쌀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료의 원료, 농기계를 돌리는 기름,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은 전부 달러를 주고 사오니까요. 환율이 1,500원이 되면 농부님이 비료를 살 때 작년보다 30%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배추값도 오르겠죠. 이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물건값은 오르는데 내 주머니 사정은 그대로인 소비자에게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어떤 분들은 나중에 환율 내리면 물가도 다시 내려가겠지 라고 기대하세요. 하지만 슬프게도 한번 올라간 물가는 웬만해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걸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요. 기업들은 환율이 떨어져도 그동안의 손해를 메꾸려 하거나 다른 비용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유지합니다. 가상의 인물 김대리의 하루를 볼까요? 출근길 주유소 전광판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300원을 찍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니 단골 김치찌개 집은 가격을 2,000원 올렸네요. 오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값도 올랐고 퇴근 후 마트에서 산 과자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봉지 안이 텅 비어있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벌어집니다. 김대리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지만 환율 1,500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김대리의 지갑에서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더 빼앗아간 셈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금 즉시 실행하세요. 첫째, 달러로 결제되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부터 수술해야 합니다. 둘째, 유통기한이 긴 생필품은 가격 인상 전에 미리 쟁여두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셋째,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세요. 가스비와 전기세는 환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해외 직구도 냉정하게 계산해보세요. 배송비와 환율을 따지면 국산보다 훨씬 비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쓰는 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눈물 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변할 때예요. 여러분이 모은 적금, 그리고 삼성전자나 테슬라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학개미와 동학개미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을 2배로 불려줄 반전의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주식창의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화폐로 표시된 자산인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환율 1,200원일 때 미국 주식 100달러어치를 샀다면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도 환율이 1,500원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돈은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환차익의 마법이죠.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보통 환율이 치솟는 상황은 경제가 위태로울 때라 주가 자체가 폭락할 수 있거든요. 환율이 오르니까 미국 주식은 무적이다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 고수들은 환율을 예측하지 않고 대응합니다. 환노출형 ETF를 활용해 자산을 보호하거나 환율 상승이 곧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국내 자동차, 조선, 방산 섹터를 공략하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환해지와 환노출 상품을 구분해 보세요. 고환율이 예상된다면 환노출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환율 1,500원 시대에는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연 2,030% 수익률의 우량주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러 사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보험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 재산을 거는 건 도박이지만 전체 자산의 1020%를 달러로 보유하는 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우리 집의 방어막입니다.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지나봐야 알지만 지금은 공격보다는 방어에 치중할 때입니다. 이제 주식보다 더 큰 문제를 다뤄보죠. 바로 여러분의 집입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지표가 아닙니다.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여러분의 대출 이자가 2배로 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끌족들에게는 파산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부동산과 대출 금리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라는 몽둥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줄 테니 나가지 마세요 라고 유혹하는 거죠. 내 집은 실물 자산이라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의 핵심은 대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을 살 사람들의 수요가 얼어붙고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급매물이 쏟아지며 집값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서울 외곽에 집을 사고 5억 원을 대출받은 박 씨의 경우를 보죠. 금리가 3.5%일 땐 이자가 145만 원이었지만 7%가 되면 290만 원으로 뜁니다. 한 달에 이자만 300만 원씩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 학원비부터 끊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면 부동산 시장은 큰 타격을 입겠죠. 지금 당장 여러분은 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로 갈아탈지 고민해야 합니다. 환율 1,500원 시대의 금리 상단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주식 투자보다 대출을 갚는 게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전세 세입자라면 역전세에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세요.
버틸 체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심장인 기업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대박일 것 같지만 실상은 승자 독식의 전쟁터입니다. 원자재를 비싼 달러로 사와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물건을 팔아도 손해를 보는 흑자도산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혹은 투자한 회사가 항공, 여행, 에너지 산업이라면 직격탄을 맞겠지만 조선, 방산, 자동차 산업이라면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너스와 연봉도 회사의 영업이익률과 외환 관련 손익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파도 위에서 어떻게 서핑을 할 것인가? 환테크는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원화에만 올인된 여러분의 자산을 달러로 분산하세요. 고수들은 환율이 높을 때 비싸진 달러를 팔아 헐값이 된 국내 우량주나 부동산을 삽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당장 두 가지만 하세요. 첫째, 본인의 대출금리와 한 달 이자 지출액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둘째, 환전 수수료가 제일 싼 앱을 깔고 단 10달러라도 좋으니 달러를 사보세요. 그 10달러가 여러분을 환율의 피해자에서 투자자로 바꿔줄 겁니다. 환율 1,500원은 내 월급의 삭감을 의미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인생 역전의 카운트다운입니다. 공포에 떨지 말고 자산의 체력을 키우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